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한노인의종합회 봉사본부 전문강사 정숙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를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게 해주셔서 대단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어르신들을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 그걸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또 제가 선배나 언니들을 만나면 그걸 꼭 물어봅니다. 그걸 물어보면 아주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는데요.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는데 그게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말을 물어보면 갑자기 물으면 또 그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처음 왔으니까 제가 인사 겸 제 소개를 하고 또 제가 봉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봉사를 하게 된 동기와 또 봉사는 왜 해야 되는가 그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또 제가 이 다음에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있다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 그거 한번 질문할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만나면 그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봉사가 금년에 23년째입니다. 제가 한두 달 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20년을 하고 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제가 전문가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1996년 전문 카운셀러 교육을 받으면서 상담원이 되면서 시작해서 이제 우연히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됐는데 그 이제 전문 카운셀러는 왜 했나 하면 제가 참 이렇게 전화로 받아보면 참 전화 목소리가 좋다 그래요. 우리 시집의 장조카가 숙모님한테 전화하면 목소리가 예뻐서 자꾸 대화하고 싶다고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봉사는 내가 목소리가 좋다면 이 좋은 목소리로 갖고 뭐 어디 쓸데가 없을까 이러고 있는데 마침 카운셀러 모집이 있어서 가서 교육을 6개월 받고 이제 그때는 전화가 이게 상담 전화가 많이 있었어요. 나눔의 전화도 있고 뭐 행복의 전화도 있고 이런데 그 6개월을 교육받고 제가 파견된 곳이 조계사 시내 상담실에 처음에 파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교 전화다 보니까 이 노인들이 절에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전화는 절대로 이렇게 전화만 상담을 하지 이렇게 내방에서 직접 상담을 못하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정에 끌리고 또 그렇게 왔다 갔다 사람이 이렇게 교감을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까봐 절대로 내방 상담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들은 오면 상담실을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안 됐어서 내가 퇴근길에 한번 들다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이 독거노인 봉사를 돌보미를 내가 겸하게 됐어요.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 친구 또 돌보고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무슨 이 독거노인 돌보미처럼 이게 내가 상담사보다 그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또 2006년도 그러니까 제가 66살에 사회복지학을 사이버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사이버대학은 컴퓨터를 못하면 그 대학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로 이 대학마다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0년 전부터 컴퓨터 강사로 그때도 컴퓨터 강사였어요. 근데 강사를 하면서 이제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알고 제가 이제 노인복지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 노인복지학을 전공하다 보면 또 이거 사회 실습의 10시간이 있어요.
그게 또 양로원에 가서 이제 실습을 하게 됐는데, 실습 10시간 끝나고도 그 노인들이 너무 원하니까 그걸 또 계속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독거 노인들이 제일 힘든 게 뭔가, 돌아가실 때 자식들하고는 등이 져서 이렇게 안 만나도 이 상담사인 손을 잡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을 때, 그거 보낼 때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100번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 진짜 이건 못하겠다. 정말로 나 이거는 못하겠다. 그 어르신들 못 보내겠어요. 그래서 2008년도 구로구청에서 실버 IT 강사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잘하니까 그러면 전문 강사로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25명을 모집하는데 87명이 왔어요. 그런데 25명이 이제 타자, 검색, 이렇게 대충 이제 해서 25명을 뽑아가지고 6개월 업그레이드 교육을 받고, 이제 교육장에 이제 보조강사로 또 이렇게 실습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양대훈 구청장이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우리 실버 강사를 배출한 거예요. 뭐냐? 우리 구로구가 뭡니까? 구로공단. 서울에서 제일 후진 이미지, 구로공단 이미지. 지금은 뭡니까? 디지털 구로입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디지털 구로. 이렇게 구로공단에서 디지털 구로로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구로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구로공단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양대훈 구청장이 구로에 사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을 없게 만들자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제 우리를 배출을 했는데, 그때 구로구에 컴퓨터 교육장이 9개였어요. 9개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또 배출시킨 거예요. 근데 다른 구에는 가면 구청에 있고 각 복지관 한두 군데나 이랬지만 구로구에는 9군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그 해 구청장이 구청장 선거에서 낙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들은 낙동강 오리를 아무도 우리를 관리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성 구청장님은 이제 전 구청장이 하던 사업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2년을 봉사를 이제 그 25명이 다 안 하는데 저 혼자만 1년 이제 컴퓨터 봉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총무님이 하면 우리도 하겠다고 7명이 합류를 해가지고 봉사단체를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3년을 무료 봉사를 하고 나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인연으로 이 사람들을 3년을 내가 이렇게 공짜로 봉사를 하는가, 막 이런 회의도 들고, 또 이렇게 컴퓨터 강사라고 하면 그 고급 인력입니다. 그런데 아무 보수도 주지 않고 3년을 제가 이렇게 회장이 돼가 풀이를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구청장님을 이제 불러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구청장님이 고급 인력들을 뭔가 교통비라도 줘야지 내가 일을 시키지 못하겠다. 그리고 전 구청장님이 했던 사업을 지금 구청장님이 이거 모른다 하면 이게 얘기가 안 된다. 왜? 살려온 새엄마는 전처 자식을 잘 거느려야 좋은 새엄마 소리 듣는데 어떻게 전 구청장 하더니 이렇게 모르게 하냐. 그때 구청장님이 박장대소 하시면서 구로구에서 봉사단체 중에 제일 1순위에 놓고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컴퓨터 봉사를 하게 된 것은, 그 노인들 보낼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그 울어야 되고, 또 보내고 몇 달을 제가 그 어르신이 막 꿈에 나타나고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이제 컴퓨터 봉사 이거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 봉사를 했어요. 그렇게 컴퓨터 봉사를 이제 10년 하고 원래 11년째. 그러니까 상담부터 컴퓨터 봉사까지 꼭 제가 원래 23년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년을 글을 써왔고, 책을 몇 건이나 냈고 하지만, 이제는, 그때 10년 전에는 내가 컴퓨터 강사를 할 때는 시대를 앞서가는 노인이라고 했어요. 1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이제 각 복지관이다 뭐다 교육장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는 싶고요. 또 이제 제가 금년에부터는 뭔가 하면 30년 동안 글을 써봤지만 이 시대가 이제는 책을 안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책, 이제 소설보다는 짧은 수필, 수필보다는 시, 그리고 이제는 미디어 시대입니다. 이 영상으로 한눈으로 딱 봐버리지, 그건 뭐 책 읽고 안 읽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컴퓨터 봉사를 하다가 실버니 뉴스 기자도 합격했고, 또 실버니 뉴스에서 실버니 TV 방송국을 이제 개국을 했는데, 제가 방송국 초에 아나운서에 도전해가지고 이제 실버 아나운서 겸 방송 작가를 했어요. 한 3년 동안 그 방송 작가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뭐 내가 시나리오 쓴 거 배우 섭외할 때는 이렇게 내가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 어르신 중에 섭외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또 뭐 배우 섭외, 소품 섭외, 뭐 촬영 장소 섭외, 그리고 나가서 또 촬영하면 들어와서 편집해서 그거 TV 내보내려면 밤 11시 돼야 퇴근하고 그걸 매일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그때 내가 50대 초반부터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다리를 절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컴퓨터 봉사는 다리를 절어도 앉아서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컴퓨터 봉사를 했는데 제가 컴퓨터 봉사를 하면서 컴퓨터 봉사하고 23년을 봉사를 하면서 참 제가 얻은 것이 많습니다. 남들은 봉사 왜 합니까?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돈도 안 나오고 밥도 안 나오고 그 헛짓을 왜 하냐고. 그래서 저 그 헛짓을 22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얻은 것은요, 첫째 제가 즐거워졌어요. 제 삶이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왜 하는가고 물으면 저는 봉사를 하라고 해요. 이 봉사는요, 거대한 교육장입니다. 이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봉사가 어쩌면 의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68살에 제가 강사 자격을 땄는데 이제 교육을 받고 또 정식 강사 자격을 따 한컴에서 68살 먹은 이 할머니를 채용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유한대학에 내가 부임을 받고 갔는데 처음에 유한대학의 그 계단이 86계단입니다. 첫날 제가 가면서 3번을 쉬고 올라갔어요. 3번을 쉬고 올라갔는데 2번 쉬고 3번째 올라가서는 마지막에서는 막 이렇게 힘이 들어서 야, 내가 이런 줄 모르고 여기 강의를 해주겠다 했는데 대답을 했으니까 한두 달만 하고 그만둬야지. 그러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번 쉬고 올라가더니 나중에 언제부터는 또 한 번 쉬고 올라가더니 언제나 보니까 내가 한 번도 안 쉬고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구나. 내가 이거 해야 되겠네. 돈 안 받아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으니까. 그때 내가 이제 유한대학에 다닐 때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이제 치료하면서 근무하고 이랬는데 그때 의사가 뭐라고 했나 하면 수술을 하자 그랬어요. 근데 내가 수술은 선생님 하는데 시간이 없다. 내 시간 날 때 합시다. 이렇게 그러다가 안전병이 됩니다. 수술합시다 하는데 제가 할 때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겠다고 해서 댕기다 보니까 그 관절염이 나와버린 거예요. 완전히 나와요. 그 관절염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23년을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고요. 참 실버니 뉴스 참 아나운서도 될 수 있었고 또 방송 작가도 될 수 있었고 그 봉사가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줬기 때문에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한 15년을 하고 제가 아름다운 사연 고디라는 이제 봉사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책으로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한노인회 이신회장이 읽어보시고 대한노인회에서 200 몇십 군데를 우리가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이 단체만 이 책을 냈고 대단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 정여사를 놓치지 말아라. 그때부터 대한노인에서 저를 부르기 시작했고 또 대한노인의 봉사본부 관리위원이며 전문 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봉사할 기회가 있다면 하라고 권하겠습니다. 왜 합니까? 밥 먹고 그
왜 하냐고 나한테 질문했을 때 한 며칠 동안 제가 기분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나는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건강해졌다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 86계단을 매일 올라다니다 보니까 그게 운동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서서 오늘까지 이래 왔는데, 여러분한테는 기회가 된다면 봉사를 하라고 말하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봉사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노인대학에 나와서 이 좋은 이야기 듣고 박수치고 웃음치고 감사하고 재밌게 즐기고 이러면요, 제가 이 치매가 안 걸린답니다. 여러분한테 이 말 또 권하고 싶고요. 제가 실분의 TV에서 방송 작가를 하면서 어떤 분을 제가 인터뷰를 한 번 했어요. 102살 먹는 어르신한테.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르신 연때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며 제일 행복했던 때는 뭡니까? 물었더니 자기는 행복했던 것보다도 후회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70살 먹을 때 자기는 노인이라고, 자녀들이 어디 여행 가자 하면 내가 뭐 내일 모레 죽을 건데 그건 뭐 좋은 데 가서 봐서 뭐 하겠나, 너희끼리 갔다 오나. 그러다 보니까 10년 후 80이 됐는데 또 가자 할게, 내가 80이 넘은 사람이 인치 내가 가면 뭐 하겠나. 90이 돼도 안 죽었어요. 90이 돼도 안 죽고 또 가자 하니까 근데 내가 70살 먹을 때 따라다닐걸. 그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80살 때도 갈걸. 그러다가 내가 이제 102살이 됐는데 이때까지 살 줄 알았으면 여행도 다니고, 이거 복지가 우리 지금 우리나라 노인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이런 혜택도 못 누려보고 120세까지 왔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들은 나중에 102살이 됐을 때, 우리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102살이 됐을 때 그때 그럴걸, 그때 내가 복지관에 갈걸, 그때 노인대학 갈걸, 그런 후회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교육받으시고 이렇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강의를 짧게나마 여러분한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주 훌륭하신 강사님이시고 살아오신 과정을 대략적으로 말씀 주시면 많은 그 노력을 하시고 아주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대한노인의 소속이 돼서 지금도 이렇게 그 봉사정신이 아주 투철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같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만남의 자리가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독불장은 없잖아요.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나님 하셨고, 또 우리 강사님께서도 성당에 나가시는 걸로 원래 불교 쪽에 신앙이셨었는데 그날부터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과정이 조금 이제 변동된 걸로 대략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불교이든 성당이든 기독교에는 우리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그냥 조금 다른 것 뿐이지 특별한 것은 제가 또 간혹 말씀드리기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만남의 자리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냐. 어쨌든 여긴 성전 아니고 여기에 또 뿌리를 내려서 제가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07공전화는 뭐 월북하고 그런 전화예요. 그래서 사정없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좋은 말씀 전하는데 눈치도 없이 이렇게 이 시간에 부탁해. 위에서라면은 박수 쳐야 되죠. 위에서라고 어르신들 위에서. 이거 대목대로 참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박수를 치고 우리는 마음을 갖추는 자리가 바로 어른들 부르는 만나는 자리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는 박수 때는 사정없이 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만남의 자리고 역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축복의 통로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 이 만남의 자리에 축복의 통로잖아요. 열심히 만나서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참 하나님의 눈치가 빨라요.
예, 벌써 이 뻥끗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노인대학 우리 늘 푸른 실버대학의 자리가 되고 또 우리 만남양이 주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그러니 우리가 사시는 동안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저도 사실 옛날 같으면 그 나이면은 노인이라 해가지고 대단히 참 그 노인 행사였는데 노인이라는 건 전혀 저는 개념이 없고 그냥 일하는 것만 보여. 그리고 어르신들 얼굴만 자꾸 머리에 스쳐가요. 어디 가면 야 이거 갖다 전해주거나 이게 필요한 거구나. 예, 그래서 늘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도 지켜주시고 예,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어르신들과 저희 삶 속에 축복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남은 시간을 전폭을 우리 김 교수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시간 그냥 가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교수님, 정말 감탄입니다. 제가 몇 학년 몇 반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인사를 하고 잠깐만 계속 오셔야 되니까 지금 광고를 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축복의 통로 치매의 전문 병원이죠. 우리 김원옥 센터장님이 오늘은 그냥 올 수가 없어서 또 지난번에 원래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주 빵도 최고급 빵 오늘 식사 내용은 우리 센터장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가져오셔야 뒤에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다음에 하실 말씀 하시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뜨거운 물도 좋지만은 그래도 뭘 펴셔야 되겠다. 어제 집에서 그래요. 아니 빵을 큰 빵으로 뭐 좀 마시는 거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어제 저쪽에 우리 남년에 원로 장로회 이치임식 있었어요. 백왕교회 관악에 있는. 그래서 양문교회는 또 입당 예배 드리는데 거기 찾아가는데 거기 가서 이쪽에 또 지방회장을 제가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갔다가 늦었어요. 그때. 늦어서 5시 반경인가 끝나가지고 잠깐 밥 먹고. 힐링하셨죠? 좋아요 누르시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 부탁합니다. 공유와 댓글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